네, 안녕하세요. 서동주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을 이제 맞고 있습니다. 조금 초여름 날씨가 가끔씩 오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 우리 몸 곳곳을 흐르고 있는 이곳이 막힘없이 잘 흘러야 하는데요. 그래야 올 한 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혈관입니다. 막힘없이 콸콸콸 흘러야지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혈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혈관 건강이 수명을 좌우한다는 이야기 하죠. 일단 혈관은 크게 동맥, 정맥, 모세혈관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의 길이를 다 합치게 되게 되면 지구 3바퀴 반을 돌 정도로 굉장히 긴 12만 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한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가 망가지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료 또한 굉장히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혈관은 참 조용한 곳이라는 게 문제죠. 어머니 같아요. 항상 표현을 안 하시잖아요. 그냥 힘들어도 힘들다는 표현 안 하고 아프고도 아프다는 표현을 안 하죠. 혈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한들 초기에는 별다른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혈관이 노폐물이 쌓이고 막히고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어서 70% 이상 막히게 됐을 때 증상을 비로소 그때 보이기 시작하죠. 그 당시 증상이 나타날 당시에는 참 치료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혈관에 이런 이상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들을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증상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증상은요, 어지럽거나 이 두통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혈압 변동, 혈압과 관련이 될 수 있는데요.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혈압에 이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압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두 번째 증상은요, 붓기입니다. 부종이라고도 표현하죠. 붓는 증상인데요. 팔다리가 갑자기 잘 붓고 손발이 저리다, 이런 경우에는 혈관 질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질환들이 있으면 그냥 단순히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래, 내 체질이 붓는 체질이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제 그런 것보다는 혈관벽에 손상이 되든지 혈관 내부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서 혈 흐름이 원활치 않게 되면서 체액들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붓는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붓는 증상은 분명히 혈관 질환이 이상이 있다는 이상 증상이기 때문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환절기에 혈관 질환이 잘 생기고 혈관 건강을 챙겨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큰 일교차 때문입니다. 신체의 중심 체온은 대기와 이 습도에 의해서 조절되게 되는데요. 중심 체온의 변화는요, 생각보다 더 크고 다양한 이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피부를 통한 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죠. 또한 신진대사를 통한 열 생산을 증가시키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떨리는 이 오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죠. 이런 급성기 반응들은 주로 교감신경계, 그러니까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 심박수가 상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환절기 때는 혈관 건강을 더 유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혈관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하는 것처럼 속을 들여다서 볼 수 없잖아요. 대동맥, 대정맥, 큰 정맥들, 큰 혈관들 같은 경우는 CT나 MRI 혹은 초음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모세혈관 같은 경우는 확인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혈관을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몇 가지 항목들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제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자가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에 압박감이 있다. 인스턴트 음식 그리고 기름기가 많은 식품을 자주 먹는다.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 전화벨을 울릴 때 즉시 받아야 한다. 운동 다음 운동을 거의 안 한다. 손발이 저리거나 냉증이 느껴진다. 혈압이 높은 편이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혈당 수치가 높은 편이다. 가족 중에 심근경색이나 이 뇌졸중을 앓은 사람이 있다. 직장에서는 부탁을 받는 편이다. 책임감이 강하다. 흡연자이다. 네, 한번 체크해 보셨나요? 제가 13가지 항목을 소개했는데요. 이 중에 몇 개나 되시나요? 만약 13개 중에 5개 이해라고 하면 실제 나이와 동일한 혈관 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에서 10개 사이라고 하면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특히나 11개 이상이다 라고 하면요, 이분은 당장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혈관 건강법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직접 병원에 가셔서 간단히 해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이 목에 있는 경동맥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전신의 혈관을 들여다보는 창문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 혈관은 특히나 목 아래쪽, 피부 아래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손만 대도 이 경동맥이 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맥은
우리가 혈관에 전체적인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클루를 좀 제공하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빠져나가서 뇌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장이 하루에 뿜어내는 혈액량이 바로 7,000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약 1,400리터 정도가 뇌로 가게 되니까요. 매일 1,000리터 이상의 피가 경동맥을 통해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경동맥이 이상이 생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CT나 MRI를 가지고는 혈관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지만 혈관의 기능적인 이상, 혈류의 흐름까지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도플러 초음파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똑같이 목에 초음파 기계를 대고 초음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혈관벽의 두께를 보게 되는데요. 혈관벽은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세 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막의 두께가 1mm 이상이라고 하면 실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꼭 관리가 필요하시고, 만약에 플라크나 혈전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빨리 약물 치료가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바로 정맥 초음파예요. 혈관하면 동맥의 중요성만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맥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혈관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혈액이 오면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이 노폐물을 다시 걷어내서 정맥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제대로 노폐물 배출이 안 되고,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한 곳에 이상이 생기면 함께 망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맥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전신의 건강도 망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맥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맥 초음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하지정맥류 많이 들어보셨죠? 다리에 혈관이 튀어나온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런 경우보다 정맥에 역류가 생겨서 생기는 질환이 바로 하지정맥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래 들어서는 혈관이 튀어나와서 오시는 경우는 정말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평소에 조금만 활동해도 다리가 많이 붓지 않으신가요? 다리에 쥐가 많이 나지 않나요? 야간에 쥐가 나서 깨본 적은 없으세요? 다리가 무거워본 적 없으세요? 발 쪽에 갑자기 실핏줄이 보이진 않으세요? 이런 증상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다리 혈관에 이상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정맥류는 발로 내려왔던 이 혈액이 일부가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리 쪽에 쌓이면서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정맥 같은 경우는 동맥에 비해 탄력도도 떨어지고 혈관도 잘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로 인해서 신경까지 압박하면서 부종이나 경련, 쥐가 난다, 그리고 실핏줄이 나온다,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 있죠. 특히나 심하면 피부에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심하면 궤양까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지만 하지정맥류를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 하지정맥류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2020년 기준으로 24만 7천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약 50% 이상 증가한 수치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습관의 변화, 우리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검사 기술도 발전한 것도 이제 한몫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다리가 무겁고 그냥 경련이 나는 게 그냥 두고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치료를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진단도 많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지정맥류는 초기에 생활습관만 잘 하셔도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의 진행이 덜 된 상태에서 진단을 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 하지정맥류 검사도 간단하게 초음파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리에 초음파 기계를 갖다 대서요, 정맥혈에 역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동맥과 달리 정맥에는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혈액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그 판막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아래쪽으로 이제 쏠리게 되죠. 역류하는 양이나 역류하는 시간을 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죠. 역류를 많이 하지 않게 되면 먹는 약물 치료나 보존적 치료로도 치료가 가능하지만, 역류 시간이 늘어나거나 역류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간단하게 혈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검사법 2가지를 알려드렸는데, 2가지 다 초음파였어요. 초음파를 통해서 혈관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검사하면 무조건 CT, MRI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CT, MRI도 필요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초음파. 초음파는 정말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혈관 건강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초음파 검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서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